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 쪽에서는 그래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한 부류에 들어간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구조 수업이니까 자료 구조 수업에 맞는 이 형태로서 그래프 쪽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최단 거리를 찾는 알고리즘은 그래프 쪽에서 이 크게 두 부류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각 도시들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비용이 얼마? 고속도로 하니까 이제 그 고속버스에 또는 이제 그 KTX와 같은, 맞나? 이제 뭐 기차의 비용에 대한 뭐 서울에서 부산, 광주에서 대전 뭐 그런 것들 모든 도시의 도시를 나타내는 최단 경로 비용일 수도 있고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그런 걸 갖다 올 페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할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시작점이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그 도시를 갈 때 최단 거리가 어떻게 산출될 것인지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다이스라라고 불러요. 이름이 특이하죠. DIJKSTRA, 이 다이스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다이스라의 이 최단 경로. 운영 체제 다 배우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 배우시죠? 안 배워요? 여기 안 배우나?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 많이 나와요. 다이스라. 뭐 이제 굉장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 이름은 이렇게 이제 영어 알파벳 쓰여서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컴퓨터에 이제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브린치 한센,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 다이스트라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물론 이분이 이 많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어느 나라에서 초청했겠죠.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유니버스 텍사스 오스틴인가로 이제 그 자리를 옮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보게 되면 그분은 UC 버클리에서 공부하셨는데 이그 타넨바움이라고 또 있죠. 그분은 이 처음에 리눅스의 기본이 되는 미닉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저희 발표를 해서 책에 하나하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OS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볼 수는 있어요. 뭐 그거 지금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하고도 네덜란드하고도 좀 저희 뭐 밀접하게, 그리고 또 네덜란드가 왕년에 조그만 나라긴 왕국이긴 하지만 패권국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 이 한때는 이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죠. 그래서 뭐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 이 네덜란드가 자리를 식민지로 관여했던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 남아공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일단 다이스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시작점을 갖고 시작한다 이제. 자, 그래서 시작 위치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 위치를 선택해요. 자, 이거 이렇게 안 나올까? 새 건데. 자, 이걸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점에서 예, 다른 정점 각 다른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산출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이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제 그 정점의 개수를 줄이면 또 제 그 이 재미가 없으니까 1에서 2로 가는데 이 비용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3에서 2로 가는데 이 5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요. 2에서 3으로 가는 길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든다라고 가정하죠. 그다음에 4번 정점이 있어서 여기에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0이 들어가요. 그리고 4에서 2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때 비용이 20이 들어가고 여기 5번 정점이 있어요. 여기가 1에서 5로 가는데 10 그리고 여기로 가는데 20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걸 시작점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시작 위치로 갔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최단 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데, 1에서 3으로 가는데, 1에서 4로 가는데, 1에서 5로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이렇게 이 직선으로 가는 직선이 아니라 직통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디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그 비용을 산출해 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경로를 찍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다시 더 추가하는 경우고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경로를 찍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만 얘기해 보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1에서 2로 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이걸 갖다 뒤에 2라고 쓰고 50이 들어간다라고 쓸게요. 직접 1에서 3을 가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이건 3번에 비용이 30이 들어간다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D라고 하는 걸로, 디스턴스라고 하는 걸로. 4까지 가는 데는 1번에서 4로 가는 데는 비용이 100이 들고 5번에 가는 데는 10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일단 제껴두고 이 부분만 한번 보이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정점 1에서 시작해 가지고 갈 때 최단 거리를 다는 걸 산출해 보니까 요게 제일 짧아요, 요게.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걸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4번에 대한 걸 한번 산출해 보죠. D4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00을 가는 것이 좋은지 5번을 경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1에서 4로 직접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에서 일단 5를 거쳐서 5에서 4를 가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 비용을 산출해 볼 수 있겠죠. 자, 1에서 4를 직접 갈 적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죠. 이건 뭐 직접이란 말 빼고 비용은 100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1에서 5를 거쳐서 가게 되면 10이 나오고 이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에서 다시 4를 가게 되면 10이라는 비용이 나와서 전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라는 걸 산출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바로 가지 말고 4를 가기 위해선 1에서 5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출하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알고리즘화 시킨 것이 바로 이 최단거리 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리 산출 다시 거리 산출이라고 하는데 최단거리예요. 그래 어떤 공식이라기보다 룰을 갖다가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4를 갖다가 그냥 일반화 시켜서 W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점에서 직접 가는 게 좋은지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게 좋은지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 중에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다. 직접 가는 값을 어떻게 찾았냐 하면 이렇게 썼죠. 4번이라고 하는 값을 그냥 직접 가는 값이다라고. 그리고 5에서 4로 가는 걸 갖다 이렇게 쓸게요. 5에서 4로 가는 거. L. 랭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용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D에서 5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여기 D에서 오는 10.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산출되냐면 D에서 5 한 데다가 5로부터 4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거는 10이었고 5에서 4로 가는 거리 비용은 얼마냐면 10이라고 산출됐죠. 따라서 20이라고 하는 게 산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D에 4라고 하는 값이고 이게 100이라고 하는 값이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걸 고를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바로 이 알고리즘의 룰을 직접 가는 거 시작점에서 W까지의 시작점 바로 가는 거와 어떤 점을 청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찾는 걸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 O라고 하는 걸 갖다가 B라고 하는 걸로 바꿔 놓자. 이거는 W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W라고 하는 정점의 비용, 디스턴스, 거리 또는 그 거리는 이와 같은 공식을 가지고 또는 제 룰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거리 산출해 주는데 최단의 거리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게 나이스라의 이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해요. 최단 거리 알고리즘. 자, 그러면 여기 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그렸으니까 요 룰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죠.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다 이런 거 지우기.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자. 자, 여기서 먼저 이게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에서 직선으로 갔을 때 직선이라는 게 직통으로 갔을 때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갔을 때 이 비용을 산출해 보면 이거는 D의 2는 얼마냐면 50이라고 쓰자 이거죠. 그걸 디스턴스 D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3번에서는 시작점이 1번에서 3으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냐면 30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일단 초기 값으로. 직선으로 갈 때, 직통으로 갔을 때, 경유하지 않을 때 갔을 때 4번을 가게 되면 1번에서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5번까지 갔을 때도 비용이 10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자, 그래서 전체 1번에서 시작할 거니까 1번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 정점들 집합을 보게 되면 이 집합은 C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게 있었냐면 2, 3, 4, 5가 있었어요. C라고 나타내도록 하고 2번, 3번, 4번, 그다음에 5번. 그래서 네 개의 정점을 1에서 2로, 1에서 3으로, 1에서 4로, 1에서 5로 가려고 한다 이거죠. 이거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일단 찾아놓고 여기서 뭐를 고르냐면 최단의 이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선택하는 거죠. 자, 최소값을 선택해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D에 2, D에 3, D에 4,
뒤에 5를 보니까 뒤에 2는 얼마가 있었냐면 50이었고 요거는 30이었고 이거는 100이었고 이건 10이었다 해죠. 이 중에서 선택하는데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자. 그럼 가장 작은 값은 이거죠. 10. 그래서 이 5를 중심으로 다시 모든 걸 재편하자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서 D5를 선택해. 이 5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번에서 시작한 거니까 1번, 그다음에 여기 5번. 이거 선택했다는 얘기죠. 값 10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5를 경유해서 가는 것 중에 짧은 거 하고 직선이 아니라 직통으로 갔을 때 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2번으로 갔을 때 비용은 50. 그리고 3번으로 갔을 때 이렇게 5가 들어가고 여기는 30이 들어가고 4가 됐을 때 100이 되고 이 사이에 10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50이 있고 20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를 골랐냐 하면 이거를 골랐다.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비교하냐면 여기서 5를 경유해서 갔을 때 비용하고 직선으로 갔을 때 비용하고 비교하면 돼. 그래서 5를 경유한 비용과 그다음에 직통으로 갔을 때 비용, 동거리 비용을 갖다가 이 비교해 보자. 그럼 5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C가 2, 3, 4, 5 중에 5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5를 선택했으니까 2, 3, 4, 5 중에 5를 빼버리고 5, 1, 2를 가는데 5를 경해서 하는 방법. 5를 1, 2, 5를 가는 이 얘기는 뭐냐면 1에서 5를 경해서 2를 갔을 때 비용하고 1에서 2를 갔을 때 비용하고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에서 5를 경해서 3을 갔을 때 비용하고 1에서 바로 3을 갔을 때 비용하고 비교하고 요거는 1에서 5를 경해서 4로 갔을 때 비용하고 또는 1에서 바로 4로 갔을 때 이거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작은 거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1에서 5까지 10, 5에서 4까지 5에서 4까지 10. 자, 1에서 4까지 얼마였냐면 아까 여기에 비용은 직선으로 갔을 때 100. 1에서 5까지 10이었고 5에서 3으로 가는데 5에서 3으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는 비용이 없죠. 이건 무한대. 1에서 3으로 가는 데는 30.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작은 값이죠, 이거. 여기는 이게 더 작은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1에서 5로 가는데 10이었고 5에서 2로 가는데 길이 없죠. 이것도 무한대. 1에서 2로 가는데 50. 자, 이게 더 작은 값이죠. 자, 이런 식의 선택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저희 그 아까 비용에 보게 되면 뒤에 2는 50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이거는 뒤에 이 3은 더 작은 값을 쓰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죠. 30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여기서는 뒤에 4를 고르는데 이걸 고를래 이걸 고를래죠. 그래서 이걸 고를래 이걸 고를 때 하는 것 중에 작은 거를 고르니까 아까 골랐던 이 공식을 갖다 또는 룰을 갖다 적용한다. 어떤 룰이냐 하면 바로 5를 경해서 가는 거니까 D에서 요거 비용 B라고 하는 거. 에다가 L
랭스 B에서 W까지 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5번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게 5번이고 이게 4번이라고 하는 값. 이걸 다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5고 5에서 4로 가는 비용을로 할래? 아니면 D에서 4로 가는 이걸 쓸래?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와 이거 계산된 것 중에 하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자, 여기 얼마였냐면 1에서 4로 직도로 가는데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었고 1에서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10이었고 이게 10, 이게 10이란 비용이죠. 따라서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D에서 4는 100이 아니라 20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D에 100이었는데 이게 D에 4가 100이었는데 이제 D에 4는 100이 아니라 20이라고 하는 걸로 교체가 됐다 이거죠. 여기 100이 20이 됐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4번이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선택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10인데 이거는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를 생각해 가지고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작은 걸 또 찾아 가지고 또다시 이거 값이 더 작은 값으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것도 50이 아니라 4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이 값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갈 수 있는 경우가 1번, 5번, 4번이 나왔으니까 C라고 하는 갈 수 있는 경유는 2번하고 3번이라고 하는 게 남았다. 4번을 선택했다 이거죠. 제일 작은 거. 20, 30, 50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경유 가능성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죠. 1번, 여기가 5번, 여기가 2번, 그리고 3번, 4번. 1번에서 2번 가는데 비용이 50, 3번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 1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30, 그 다음에 이건 10이었고, 이거 10이었고, 이렇게 가는데 비용이 100이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비용이 20 하고 50. 자, 이렇게. 자, 여기 얼마 나왔냐면 20이라고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뒤에 5회라는 건 10이라고 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 아까 여기는 얼마가 나왔었냐면 뒤에 3은 30이었고 뒤에 2는 직선을 갈 때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경유해서 가보자 이거죠. 이거를 경유해서. 그러면 4에서 3으로 가는 이거 경유해서 가는 건 뒤에서 3을 계산하는데 최단 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된 요 거리 뒤에 3을 간 요 거리를 갈 건지 또는 경유해서 간 거 4를 경유해서 간 데다가 4번에서 3번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이 중에 어떤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이게 얼마였냐면 3이 30이었고 이게 20이었는데 4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이 길이 없으니까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따라서 이거는 그냥 30이 그대로 남아 있죠.
따라서 이건 30 그대로 남아 있고 요 부분에 와서 50이 다시 더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2의 값은 미니멈 값을 산출해 주는데 원래 있던 값 D2라고 하는 걸 그냥 쓸래? 아니면 요거를 경위해서 갈래? 다시 말해서 D4를 경위해서 4에서부터 2로 가는 거를 비용을 산출해서 가는 거하고 비교해 보자. 직접 값은 여기 얼마였냐면 50. 4까지 얼마였냐면 20이 나왔죠. 여기. 거기다가 이렇게 가는 비용이니까 이게 20.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0이죠. 이거 40. 따라서 이거는 40이라는 비용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라 이거죠. 이거 아까 결정, 이거 결정,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현재. 자, 나머지 이와 같은 것 중에 최단 거리가 되는 거 40 이렇게 찾았으니까 여기 3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2번에 해당되는 거 없어졌으니까 이번에는 C가 3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뒤에 3은 여기 40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산출해 볼 수 있겠죠. 왜안 바뀌나? 응? 이게 30으로 가는 거하고 여기 2를 경유해서 가는 길 중에 없네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길을 이걸로 그냥 바로 가는 거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3을 선택하게 되면 3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30이 나오죠. 30이 제일 작은 값이죠. 30에서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3 선택하고 나서 이게 또다시 바뀌어서 40으로 갈래? 3을 경해서 5를 더해가지고 35를 갈래? 이렇게. 이렇게.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드리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예를 조금 더 제가 여기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엉망으로 적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이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한 알고리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고리즘까지 하는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요 예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실습 자료가 저희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자료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 추리 그리는 거 한번 꼭 저희 그 6월 9일까지 해서 이 예쁘게 그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면 나는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냥 저희 그 점선으로 표시하겠다는 점선으로 표시하고 해서 요거 그 최단 경로 나타내듯이 이 그 그래프도 좀 그 추리도 좀 예쁘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 잘 되면 추리 그리는 거 말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보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 내년에 혹시 제가 여기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 여러분 후배들한테 하라고 그럴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해보시고 더 해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이스 알고리즘 조금 더 다시 한번 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그 각각의 정점이 이제 여기 시작점을 주어졌는데 1과 5 사이, 1과 2 사이가 아니라 5하고 4 사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푸는 그런 올 페어 각 쌍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최단거리는 어떻게 산출하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런 수업은 얘기하고요. 실습은 각자 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시험 채점 아직 다 못해서 다음 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장담 못하겠는데 다다음 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고요. 실습하고 가세요.